180억을 사기친 중개사가 징역을 8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플러스해서 중개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가,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중개사 분들이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99% 이상의 대다수의 중개사 분들은 선량하시고 몇몇 소수의 미꾸라지들이 시장을 이제 망치는 거죠. 어쨌든 기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급매물 투자 고수익으로 유도해가지고 이웃 사촌한테 187억을 사기쳤어요. 근데 징역을 8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급매물이나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187억 원. 금액 크죠.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중개 보조원 배모 씨가 징역 8년 선고. 뭐 항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년 받았다 이거예요. 자,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은 양천구죠. 양천구의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배모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매물과 분양권에 함께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누자고 속여가지고 지인 8명한테,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인 8명한테 175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지금 한 20억씩 준 거죠. 물론 한 명이 뭐 100억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로채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다. 자, 또 전세 보증금이나 부동산 매매 잔금이 급히 필요하다.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쓸게 하면서 4명한테 11억을 또 땡겨다가 들고 나른 거예요. 자, 이분은 뭐 매매 계약서를 위조도 하고 뭐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익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믿고 신뢰하는 사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 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를 조금 갚은 거지만 187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이라는 건 한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은 지금 변제가 안 됐다는 거겠죠. 다만 배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원금 및 수익금 상환 면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87억 원 중에 상당 금액이 변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를 또 상환하고 그랬으니까 8년만 살아라,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제가 뭐 법원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고 우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150명의 전세금 68억 원을 가로채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어요. 요게 지금 창원에서 지금 난리 난 거 중에 하나인데, 창원의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세입자 150명한테 전세금을 68억 원을 챙겨가지고 달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인이 직접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한테 대리 계약을 많이 하니까 이 중개사가 주인인 척해서 한 명 그 배우를 하나 심은 거예요. 자기 지인을 배우로 하나 써가지고 주인인 척하면서 150명한테 전세금을 확 받아가지고 들고 나른 거죠. 뭐 기사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였다.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전세로 9천만 원 받아가지고 집주인한테는 뭐 500에 40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8,500만 원을 꿀꺽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주로 썼다. 여기 보면 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계약했다고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돈을 이제 훅 받아가지고 들고 날랐다.
김 씨는 보면 미음 오피스텔 1층에 사무실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의 주인들이 아무래도 의지하는 중개사겠죠. 1층에 중개사가 딱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개사를 믿고 여러 명의 주인들이 위임장도 써주고 인감증명서도 보내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가 그거를 위조해 가면서 또 배우를 하나 써가지고 김씨라는 배우를 써서 주인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김씨를 이렇게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20, 30대의 직장을 다니는 뭐 공장 근로자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창원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팍 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거죠. 현재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고 있고 뭐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필리핀으로 달아나는 게 뭐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 위조한 게 아니죠. 중개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뭐 집 주인들이 뭐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고요. 이제 세입자 분들이 이제 억울한 일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 뉴스를 이제 뭐 그냥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개사한테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도 좀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개사가 사기를 친다. 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뭐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봅니다. 뭐냐, 실제 이 부동산 가치보다 더 좋게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파는 거예요. 이런 수법들이 있죠. 사실 이거는 뭐 사기축에도 못 끼는 건데 그래도 우선은 뭐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약한 거라서. 우리나라 말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제가 어떤 뭐 사례를 하나 들면,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언덕, 무슨 산이 하나 있는데 산 초입에서 약간 중턱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오르막에 이 아파트가 있고 뒤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산 중턱에 있는 아파트를 좋게 표현하는 중개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동네는, 이 단지는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생각보다 적어요.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좋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이게 뭐 그 산책로도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면 좋아요. 여기 특히 조용하고, 집에서 주방에서 숲이 막 보여요. 그러면은 막 날씨 좋을 때는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거실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앉아 있으면은 새들 지저귀는 소리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막 엄마들이 아토피 고친다고, 애기들 아토피 고친다고 이사들도 많이 와요. 막 이렇게도 말을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뭐냐, 언덕길에 있어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하여간 여기 교통이 막 막히고 막 사람들 막 넘어지고, 단지도 막 산속에서 이게 산을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막 할머니들 막 넘어지고 굴르고 막 불편하고, 막 여름에는 막 땀나고 아주 막 살기가 귀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막 엄청 막혀가지고 아우 막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뒤에 숲이 있어가지고 아우 밤만 되면 얼마나 추운지, 되게 추워요. 겨울도 막 엄청 쌀쌀하고 밖에 나가기가 싫어. 나가면은 그냥 막 바람이 쌩쌩 부니까. 맞죠? 거기다가 여름에 조금만 창문만 열어놓으면 벌레가 막 그렇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집에 사마귀도 볼 수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풍뎅이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짜증이 나서 그냥 살기가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시죠?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기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냥 영업적인 스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영업적으로 그냥 조금 포장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서로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장점이 있는 건 맞으니까. 공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건 맞잖아요. 아토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는 사람이 잘 판단하고 사야 되죠. 그래서 꼭 어떤 한 단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지들을 꼭 다녀봐야 돼요. 꼭 조사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야지만 내가 비교가 되는데, 대부분 이런 말에 혹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단지 그냥 가보고, 아니면 그 같은 단지에 중개사 한 두세 개 가보고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자기가 잘못하는 거죠. 잘 알아보고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싼 게 비지떡, 이 말 아시죠? 이 말의 뜻이 뭐죠? 맛있다는 거예요? 싼 게 맛있다? 이게 아니죠.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중개사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뭔 소리를 하냐? 이 단지가 옆에 단지보다 조금 싸요. 확실히 좀 싸가지고 여기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가 A 단지, B 단지가 있는데 둘 다 조건이 똑같아. 근데 이 A 단지가 유독 싸다.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B 단지에 비해서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안 좋은 게 있다. 싼 건 비지떡이다. 아시겠죠? 그러니 중개사들이 이 단지가 유독 저평가예요. 이상하게 여기가 좀 싸요. 주인이 뭐 급매로 내놨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걸러 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유가 있어서 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중에 냉동육이 있고 냉장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냉동육이 냉장육보다 싸요. 냉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냉동육은 냉장육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겁니까? 싸다는 게 저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냉동육이 싼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냉동육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포장을 하는 중개사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사기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뭐냐? 실제 가치보다 부풀리는 거를 넘어서 아주 과장을 넘어서 진짜 사기에 가까운 뻥튀기를 해서 파는 수법이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영업력이 있는 중개사들이 많이 해요. 뭐냐? 분양업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상가 분양, 빌라 분양, 요 두 가지에서 많이 하는데 둘 다 신축이죠. 그러니까 신축 분양을 중개사가 잘 요리해가지고 팍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준다. 분양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아주 비싸게 팝니다. 이런 수법이 있어요. 뭐냐? 아주 어수룩한 사람들이 중개사에 딱 오면은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요. 그냥 소위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무슨 소리냐? 처음에 아주 안 좋은 물건들을 쫙 보여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지금 작업해야 될 그 마지막 뻥튀기 물건을 딱 배치를 하는 거야. 신축 빌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신혼부부가 딱 왔는데 막 2층에 막 30년 된 빌라부터 막 쫙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동네에 그래도 괜찮은 물건 나왔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5-6집을 막 뺑뺑이를 막 돌립니다. 그럼 막 지치죠? 막 힘들고, 그리고 막 와이프는 막 계속 집 더 보자 그러는데 남편은 막 귀찮아 그냥 집에 가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서로 티격태격 할 때까지 막 계속 뺑뺑이를 돌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 조금 비싼데, 조금 비싸긴 한데 신축이야. 그리고 구조가 진짜 잘 빠졌어. 이거 그냥 밖에서 보면 빌라지만 안에 들어오면 아파트야 하면서 막 엘리베이터도 있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실래요? 조금 비싼데 이거 진짜 괜찮아 하면서 막판에 지쳤을 때 탁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 것도 되게 구렸는데 힘들기도 하고 이거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탁 마지막에 계약을 하죠. 아니면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처음에 괜찮은 걸 하나 탁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여줘요. 안 좋은 거. 그런데 뒤에 보여주는 애들은 가격을 살짝 뻥튀기를 해서 부르는 거야. 무슨 소리냐? 처음에 2억짜리 집을 하나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이 원래는 1억 5, 6천 밖에 안 해. 그런데 1억 7, 8천 정도 한다고 약간의 조금 뻥튀기를 해서 계속 말을 해줘요. 뒤에 물건들을. 그러니까 뒤에 거는 안 좋은데 가격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아. 이해되세요? 요것도 방법이에요. 반대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본 게 괜찮은데? 아무리 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에 본 게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처음 거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방법인가? 우리 이제 소비자, 우리 이제 손님들이 뭔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설계되어 있는 대로 가서 내가 선택당하는 거예요. 선택당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중개사들이 요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런 수법을 쓰는 중개사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중개사가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유독 이거 괜찮다. 유독 요거 싸게 잘 나왔다. 요거 조금 괜찮은 기회다. 요거 아까 딴 사람이 보고 갔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바람을 막 넣습니다. 이거 금매다. 이거 주인이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싸게 나온 거예요. 이거 내가 주인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3년 전 가격으로 그냥 나왔어. 근데 손님들이 운 좋게 지금 온 거예요. 아까 딴 손님 하나 보여주고 갔는데 이거 지금 계약하시는 게 좋아. 안 그러면은 이 주인분이 진짜 사람 좋아서 그렇지 이 가격에 못 구해. 이러면서 옆에서 막 펌프질을 막 하는 거죠. 상가 같은 거는 막 여기 막 유동인구 엄청 많고요. 옆에 막 아파트 들어오고 막 하면서 막 이빨을 막 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혹하는 거죠. 혹해. 그리고 앞으로 막 전망 좋다고 하고 막 뭐 앞으로 뭐가 더 생기고 막 좋은 얘기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이 막 업이 됩니다. 그래서 막 사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도 꼭 해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잘 아는 대출 그 상담사 있어요. 제가 여기 직원, 어디 지점 직원하고 친해.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 이러면서 대출 막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저 집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젊은 부부가 아직 뭐 애도 없겠다. 한 1억 딱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30만 원 내면서 새 집 가서 살아. 뭐하러 저 집 가서 뭐하러 전세살이 해 하면서 확 덤태기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임차 같은 거 걱정하지 마. 이 상가 받으면은 잘 나와요. 제가 다 책임지고 빼드릴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분양업체가 전세 맞춰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투자하세요. 저기 분양업체 믿을만한 데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막 하죠. 그 다음에 중개사들은 분양업체나 아니면 시행사한테 뒷돈을 받는 식으로 중개사 수수료 외에 별도로 더 받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더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개사분들이 오히려 입주하잖아? 그러면 막 화장지도 막 사다 줘요. 화장지도 사주고 어떤 분은 막 화분도 사다 줘. 그러니까 이 당한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착한 중개사가 있냐? 내가 중개비 30만원 밖에 안 주었는데, 막 중개비 70만원 줬는데 화분을 하나 사다 주네. 내가 신혼부부여가지고 엄청 그냥 옛날 내 생각 나가지고 그래 하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잘 샀구나, 좋은 분 만나서 참 잘 샀구나 라고 당하고 그냥 끝나는 거다. 신축 빌라들이 집값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통 분양가에서 쫙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